안녕하세요, 끄덕찬입니다. 프리미어리그 26라운드 리버풀과 맨체스터 시티가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맨시티의 여러 악재가 겹친 상황이었는데 뉴캐슬전에서 부상당한 혼란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스톤스가 챔피언스리그에서 당한 부상으로 결장이 문제가 아니라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리버풀은 2월 7일부터 3일 간격으로 경기를 치르며 2승 2무 1패를 기록해 많이 버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살라가 경기당 한 골에 가까운 득점 페이스를 보여주기는 했으나 그 외의 선수들의 공격력이 눈에 띄게 감소했고 최후방과 3선을 오가며 중원 수비의 핵이 되어주었던 흐라벤베르의 체력은 방전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리버풀이 리그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어지는 뉴캐슬과의 경기에 대비하면서 기복을 겪는 선수들의 폼을 끌어올리기 위해 맨시티만큼이나 승리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경기 결과는 2대0으로 리버풀이 승점 3점을 챙기게 되었는데 리버풀이 어떻게 경기를 풀어나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버풀은 4-2-3-1의 포메이션으로 골키퍼의 알리송, 최후방의 아놀드, 코나테, 반다이크, 로버트슨, 미드필더의 흐라벤베르, 메갈리스터, 2선의 살라, 소보슬라이, 커티스 존스, 최전방의 루이스 디아스가 출전합니다. 출전 명단만 저렇게 나왔을 뿐이지 이번 경기에서 리버풀은 4-2-4의 형태로 진행했으며 디아스와 살라가 넓게 벌려주고 존스와 소보슬라이가 가운데로 들어와 플레이했습니다. 제 기억에 전반기에 존스와 소보슬라이가 동시 출전했을 때 이 두 명이 최전방에서 열심히 압박을 해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현재 스톤스가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후뱅 디아스도 선발 출전을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은 맨시티의 중앙 수비 라인을 전방 압박으로 확실히 밀어붙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갑자기 가운데에 두 명이 들어온 만큼 디아스와 살라가 측면으로 넓게 배치되었는데 디아스는 최근 수비력 부족을 많이 노출한 리코에게, 살라는 공격력이 뛰어난 그바르디올에게 함부로 공격을 나가지 못하게 압박하는 나름의 노림수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리버풀은 수비 상황에 4명의 선수가 전방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4-2-4의 포메이션이 중앙에 2명밖에 없다 보니 정확히 체력 안배를 위한 목적인지는 모르겠으나 4명 전부가 적극적으로 들이대지는 않았고 중간에 위치한 존스나 소보슬라이가 교대로 압박하면서 시티 선수들이 어떻게 나오나 간을 봤습니다. 동시에 리버풀은 계속해서 경기장 중앙에 밀집하여 시티가 측면으로 패스를 전개하도록 유도했는데 리버풀 경기를 자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살라의 경우는 애초에 수비 가담이 적은 편에 속하고 아놀드는 그냥 수비력이 너무 떨어지며 로버트스는 노세아가 점점 눈에 띄는 편입니다. 중앙보다 측면의 수비력이 약한 자원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으로의 공격 유도가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리버풀의 주된 수비 위치는 경기장 중앙입니다. 맨시티의 선수들이 돌파하기 쉬운 선수가 측면에 배치되어 있고 리버풀이 중앙 수비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맨시티도 굳이 중앙으로 강행 돌파를 시도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번 경기 맨시티의 패스맵인데 측면 자원에게 공이 잘 전달된 것을 볼 수 있으나 정작 맨시티는 경기 내내 한 번의 득점도 올리지 못했고 이는 리버풀이 성공적으로 수비를 했음을 의미합니다. 경기의 주요 지표를 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맨시티가 점유율을 거진 7대3으로 가져갔고 슈팅도 정확히 2배로 때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 지역을 틀어막는 수비 방식 때문에 맨시티가 슈팅 정확도를 올리고 싶어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또 리버풀 수비 이야기를 할 때마다 지겹도록 하는 이야기지만 반다이크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나테가 흐라벤베르가 아놀드의 부족한 수비력을 본인들의 기동력으로 커버해줬다면 반다이크는 중앙의 포든을 완벽히 틀어막으면서 리버풀의 전체적인 수비를 안정화해 주었습니다. 포든에게 공이 전달되면 어디로 전개될지 예측이 어려운 만큼 반다이크가 포든에게 딱 붙어서 포든을 통한 모든 빌드업 경로를 차단했습니다. 측면에 사비뉴에게 공이 빠지는 순간에도 반다이크는 포든의 위치를 놓치지 않았으며 그 사이 로버트슨이 공을 가진 사비뉴에게 달라붙자 시티의 공격은 그대로 정체되어 버렸습니다. 공은 반대쪽의 도쿠에게 전달되었으나 살라까지 참여한 전원 수비를 뚫어내기엔 역부족이었고 경기가 끝날 때까지 시티의 모든 공격은 실패로 끝납니다. 결국 오늘 리버풀의 수비 전략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측면으로의 공격 유도, 전원 수비, 반다이크의 수비 리딩. 이번 경기 첫 번째 득점의 주인공은 살라였지만 그 시작은 전방 압박이었고 타겟은 리코였습니다. 존스와 디아스가 리코에게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해 코너킥을 유도했습니다. 반다이크와 코나테가 박스 중앙에서 살라와 존스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었고 메갈리스터가 일반적인 코너킥처럼 높게 띄우는 패스가 아닌 짧은 땅볼 패스를 니어포스트 쪽으로 깔아줍니다. 소보슬라이가 니어포스트에 있다가 뛰쳐나오면서 이 패스를 곧바로 중앙으로 연결했고 살라는 이를 잡아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2가지 포인트에서 이게 약속된 플레이라고 생각되었는데 첫 번째는 메갈리스터의 패스가 짧은 패스인 것, 두 번째는 소보슬라이가 공을 보지도 않고 중앙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소보슬라이가 니어포스트 근처에서 시티 수비수 뒤에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뛰쳐나올 것을 미리 알고 있지 않았다면 메갈리스터가 절대 이런 패스를 주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로버트슨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패스를 받으러 나간 소보슬라이가 방해받지 않도록 시티 선수들을 방해하는 병 역할을 잘 해주었습니다. 반다이크나 코나테처럼 제공권이 뛰어난 선수가 있음에도 굳이 땅볼 패스를 선택해 멋진 플레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또 리버풀에게는 이 선제골이 굉장히
균형이 중요했는데 맨시티는 실점을 만회하기 위해 어떻게든 득점을 올려야만 하고 무조건 공격적으로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리버풀의 최대 강점은 역습입니다. 수비에서 공격으로의 전환이 리그에서 가장 빠르고 위협적인 팀인데 반대로 맨시티는 로드리가 부상당하며 이 트랜지션이 말 그대로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즉 맨시티는 이제 수비력 부족을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공격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전반이 끝나기도 전에 두 번째 실점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맨시티가 더욱 공격적으로 나오는 상황이 되자 리버풀의 롱패스가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아놀드가 앞쪽으로 긴 패스를 보내는데 소보슬라이가 본인이 오프사이드인 것을 확인함과 동시에 살라가 뒤에서 침투하는 것을 확인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안쪽으로 침투합니다. 살라가 공을 잡으면 그쪽으로 수비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 빠르게 자신의 공간을 확보하는 소보슬라이의 판단력이 돋보입니다. 살라가 드리블로 그바르디오를 벗겨내고 자신의 공간을 확보한 소보슬라이에게 패스를 보냈습니다. 후사노프가 빠르게 침투해오는 존스에게 끌려가지 않고 소보슬라이를 끝까지 잘 보고 막아보려 했으나 결국 소보슬라이의 강한 슈팅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맨시티의 공격이 시원찮은 상태에서 이러한 추가골은 쐐기골이나 다름이 없었고 시티는 여러모로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리버풀은 격차를 벌렸으니 절대 무리수를 두는 플레이를 하지 않을 것이고 막말로 버스를 세우는 수비를 해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상황에서도 맨시티는 단 한 차례의 공격도 성공하지 못했고 그렇게 2대0 패배로 마무리 짓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맨시티는 전반기에 드러난 약점을 니콜을 영입함으로 어느 정도 해결했다고 생각했겠지만 전혀 극복하지 못한 채 경기에 나섰다고 생각합니다. 전반기 13라운드 안필드에서 열린 맨시티와의 대결에서 아놀드가 롱패스로 첫 득점을 만들어냈고 정확히 다시 13라운드가 지난 후반기의 맞대결 아놀드의 롱패스가 또다시 시티의 수비를 흔들며 리버풀의 쐐기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맨시티는 로드리의 대체자로 니콜을 영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에너지 레벨을 끌어올리지 못한 채 경기 내내 후방을 노리는 리버풀의 공격에 두들겨 맞는 것 말고는 보여준 모습이 없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거의 7대3의 비율로 맨시티가 높은 공 점유율을 보였으나 아무런 실속도 챙기지 못했다는 점이 참 아쉬웠습니다. 이번 경기로 인해 살라가 본인의 위상을 더 높였는데 단일 시즌 프리미어리그 25득점 16도움으로 현재까지 41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프리미어리그 25-15를 달성한 역대 최초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또한 단일 시즌에 득점과 도움을 동시에 기록한 경기가 11경기로 이와 같은 기록을 세운 선수는 리오넬 메시밖에 없으며 시즌이 끝날 때까지 리그 일정이 11경기가 남았는데 이는 살라의 기록 경신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리버풀이 리그와 챔스를 모두 우승해 더블을 달성할 수 있을지 또 시즌이 끝났을 때 살라의 기록지가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